수용소에서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지옥 속에서 아빠는 매일 밤 저를 위해 기꺼이 완벽한 게임 마스터가 되어주셨죠.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들의 영혼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슬픈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맑은 눈을 간직하며 살아남았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공기를 떠올립니다. 차갑고 비릿한 쇠 냄새가 나던 그 순간을요. 동시에 그 모든 악취를 덮어버렸던 아빠의 따뜻한 품 안의 냄새도 함께 기억해냅니다. 제 가슴엔 아직도 선명한 흉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제 옷에 달아주었던 노란 별이죠. 저는 그게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제 눈을 맞추며 임무를 주셨거든요. 다비드, 넌 이제부터 특별한 임무를 맡은 비밀 요원이야. 이 별은 네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엄격하니까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10살이었던 저는 아빠의 그 장난스러운 미소를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차에 실을 때도 말이죠. 이건 아주 긴 캠핑카 여행이야.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게임이지. 1000점을 먼저 따면 우린 진짜 탱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지, 다비드? 기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좁고 어두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온 건 감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비드 네가 꼭 참고 웃어준다면 우린 벌써 50점을 따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저는 아빠를 위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꼽이 등에 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요. 아빠는 자신의 빵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며 이게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마법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소의 높은 철조망이 보였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건 아빠가 말한 비밀 요원들의 훈련소였습니다. 총을 든 무서운 군인들은 게임의 방해꾼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지르는 고함조차 우리를 속이려는 연기처럼 느껴졌죠.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완벽한 숨바꼭질을 약속했습니다. 매일 밤 점수를 알려주러 오겠다는 아빠의 말을 믿고 웃었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노란 별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수용소의 밤은 너무나 길고 추웠으며 얇은 담요 한 장 없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밤 제가 숨어있는 창고 구석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옷은 헐렁해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게임 마스터였죠. 다비드 오늘 무려 200점을 땄어. 너는 정말 최고의 요원이구나. 아빠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쌓인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파리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스테이크니 천천히 음미하렴. 소리를 내면 점수가 깎이니 아주 우아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 딱딱한 빵을 씹으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먹어? 아빠도 스테이크 좋아하잖아. 아빠는 자기 배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낮에 지휘관들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넌 모를 거라며. 아빠는 다이어트 중이니 제가 다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 이제 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썼죠. 그때 아빠는 처음으로 아주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슬픔이 보였어요. 여기서 네가 울면 우린 지금까지 쌓은 점수를 다 잃게 되고 그러면 엄마를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고 아빠는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에 저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아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빠의 몸에선 고약한 냄새가 났고 뼈마디가 제 몸을 찔렀지만 그 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했습니다. 아빠는 제 귀에 대고 노래를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점수가 거의 다 찼어.
저기 보이는 저 높은 담벼락 너머로 곧 탱크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제발 조금만 더 숨어 있어줘. 아빠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날 밤 아빠가 제 곁을 떠나 다시 강제노동장으로 돌아갈 때 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도 제가 혹시 볼까봐 애써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걷던 그 뒷모습을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제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살과 영혼을 얼마나 깎아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수용소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고함은 날카로워졌고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가 멈추지 않고 피어올랐죠. 아빠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참아 숨기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빠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멍투성이었지만 억지로 웃으셨죠. 다비드,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야. 이번 미션은 아주 어려워. 절대 침묵의 미션이지. 아빠가 널 이 괴짝 안에 숨겨줄 거야. 밖에서 누가 네 이름을 불러도, 심지어 아빠가 부르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겁이 나서 아빠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같이 숨으면 안 돼. 나 무서워. 아빠랑 같이 있을래. 아빠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거운 눈빛이었어요. 아빠는 밖에서 적들을 유인해야 해. 그래야 네가 들키지 않고 천점을 채울 수 있거든.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요원이야. 이제 곧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들릴 거야. 웅장한 엔진 소리와 땅을 울리는 소리.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탱크야. 그 탱크가 이 수용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모든 게 조용해질 때까지 넌 여기서 잠자는 요정처럼 숨어 있어야 해. 사랑한다, 다비드. 넌 아빠의 유일한 우승자야. 이제 눈을 감아. 멋진 꿈을 꾸고 나면 넌 진짜 탱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야. 괴짝 뚜껑이 닫히고 어둠이 저를 덮었습니다. 잠시 후 구두발 소리와 함께 거친 독일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목소리로 군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셨죠. 날카로운 총소리가 수용소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아빠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점수가 깎이면 안 돼. 아빠가 나 때문에 지면 안 돼. 저는 피가 나도록 허벅지를 꼬집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밖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군인들의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와 한 줄기 빛뿐이었죠. 괴짝 틈새로 보이던 한 줄기 빛이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아빠가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말한 마지막 미션을 완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말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거대한 엔진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짓뭉개며 다가오는 육중한 쇳덩어리의 마찰음이었습니다. 탱크 위에는 아빠가 말한 나쁜 군인들이 아닌 낯선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타고 있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빠와 내가 드디어 천점을 다 채웠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방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탱크에서 내린 한 군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수용소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서요. 아빠, 나 여기 있어. 우리 이겼어. 탱크가 왔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아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달려갔던 그 담벼락 아래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제게 먹여주었던 건 빵 조각이 아니라 아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은 지옥으로부터 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거울 속에는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광대가 되었던 나의 영웅이었던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아빠가 남긴 숭고한 사랑의 기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숨겨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